안녕하십니까. 천왕마의 라노베를 말하다 7번째 편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오랜만에 다시 여러분들께 이제 영상으로서 이제 리뷰로 만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네요. 네,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좀 기대 부푼 마음으로 준비한 작품은 이제 시드노벨에서 나온 드래곤 카르타입니다. 네,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작품인 만큼 제가 이제 원래는 반페이지 리뷰로 준비를 했다가 이제 나름 이제 리뷰를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사항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좀 더 얘기할 거리가 되게 많고 그리고 분석해야 할 부분도 좀 많았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이제 라노벨을 말하다 쪽으로 이제 좀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긴 영상으로서 여러분들께 드래곤 카르타라는 작품을 제식 나름대로 이제 분석하고 이 작품이 갖는 의미나 그리고 또는 이 라노벨을 쓰는 방향성에 대해서 하는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이제 드래곤 카르타에 관련해서 이제 네타가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이 영상 앞부분에 제가 이렇게 따로 얘기 드리는 부분은 이 영상을 이제 시청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네, 영상에는 이제 많은 부분에 이제 내용에 대한 언급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그런 거에 대한 분석이 좀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작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지금으로서 이 영상을 더 이상 시청하는 것에는 제가 추천드리지 못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 혹시라도 뭐 더 알고 싶은 분이거나 아니면 저의 생각으로서 나름 이제 좀 더 라노벨을 깊게 들어가고 싶으시다면 아마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드래곤 카르타에 대한 작품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아보고 그리고 또 나름의 이제 감상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래곤 카르타에 관련해서 이제 영상 지금부터 시작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청해 주시면서 나름의 이제 드래곤 카르타만의 매력을 한번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제가 최대한 이제 쉽게 설명하고 그리고 또 어려운 얘기는 최대한 배제하면서 나름 얘기를 할 테지만 부득이하게 제가 이제 얘기하다 보면 이제 좀 허황냉이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과장된 얘기나 또는 저식 나름대로 해석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좀 불편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그냥 이 아이가 뭐 자기식 나름대로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좀 더 실수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부분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댓글로 지적해 주시거나 그러신다면 충분히 저는 받아들일 의사가 있고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 영상에 대한 모든 감상과 모든 해석은 모두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본격적인 리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드래곤 카르타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부터 소개해 드리는데요. 목차는 일단 작품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물 스토리, 그리고 더 들어가기로 이제 좀 더 작품에 대해서 심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았던 점은 이제 장점이고요. 아쉬운 점은 이제 약간 단점 부분 지적할 부분은 이제 지적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해서 총평 얘기 드리고, 그리고 그의 사항들로서 이제 여러분들께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처음 시작은 이제 작품 소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준비한 작품이 드래곤 카르타는 이제 저자는 이제 서시안님이시고요. 그리고 일러스트는 오리신, 그리고 레이브는 시드노벨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출간일은 2016년 5월에 나왔고요. 지금 한 권 나온 상태입니다. 네, 먼저 인물과 스토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짧게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먼저 이제 대한제국 황자인 선우와 용 시아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기본적인 이제 전체 스토리고 앞으로 이제 권이 계속된다면 아마 이 이야기가 중심이 될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큘라가 되기 위해서 영국으로 가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일권을 이제 이제 중심으로 하는 스토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토리에 이제 이제 점점 자세한 얘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거는 좀 더 이제 너무 많은 얘기라고 보기보다는 좀 지루한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스토리 정도는 이제 아마 다 보시고 나서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스토리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깊게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는 이제 드래곤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권리 그리고 감정이 있고 생명이 있는 존재 안에서의 평등 문제라는 문제를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중심 스토리라 저는 여겼고 그거에 이제 맞춰서 아마 작품을 분석하는 시간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물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주인공은 이제 선우, 네, 아마 이 선우인 걸로 저 알고 있는데 이제 대한제국 황자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라노베 작가로도 이제 활동하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아는 많은 이제 짤방과 이제 그림 그리시는 이제 팬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선우의 이제 드래곤으로서 이제 여주인공 1위에 이제 저는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밝혀진 이야기지만 선우의 동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가 이제 이 1권에서 이제 중심 인물로 나오는 이제 여주인공인데요. 영국인으로서 나오지만 알고 보면 이제 프랑스 출생으로 나오는 걸로, 그러니까 프랑스 가문 이제 출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영국으로 이제 망명하면서 얘기가 이제 벌어지게 돼가지고 이제 과거 얘기가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리비아인데요. 리비아는 이제 교수로서 이제 드래곤이고 이제 조언자로서, 그리고 어쩌면 여기 현실로서의 입장에 가까운 사람으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레니는 이 일본의 전체 스토리의 이제 중심이 되는 드래곤으로서 이제 엘리의 드래곤이며,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벌어지고 엘리와 이제 주인공 선우와 시아가 이제 이 일에 끼어들게 되는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리오인데요. 리오는 이 레니를 이제 정식으로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어쩌보면 이제 강탈해 갔다라고 할 수도 있죠. 네, 어쩌보면서 어쨌든 그렇게 됨으로써 주인공 선우와 그리고 엘리와는 이제 대적하는 인물로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서는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제 이 영상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이제 더 들어가는 부분으로 이제 작품을 세세하게 분석하면서 이 드래곤 카르타가 가진 의미와,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얼마나 이제 좀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지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는 작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시작은 이제 드래곤으로 비튼 역사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말이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이제 특히 탐나라는 곳에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그쪽 내용을 자세히 보진 못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릴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주워들은 이야기로 인하면 이제 역사를 비틀었기 때문에 그거에 인해서 뭐 역사 왜곡이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뭐 그런 걸로 이제 비평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했지만 역사를 비튼다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비틀었을 때 그 의미가 만약에 이제 작품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면 역사를 비틀어도 그걸로 의미로서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비난받을 그런 여지는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드래곤이 등장하면서 이제 세계의 역사는 비틀어지게 되고, 그것도 이제 한국의 역사마저도 다 비틀어지면서 이제 대한 제국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주인공은 이제 대한제국 황자로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있는 그런 배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 친한 친구의 이야기를 이제 빌리자면, 저의 친구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영상에서 이제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이제 찰리 초콜릿의 이제 말에 의하면 이제 테미데르와 유사한 병이 많다라고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만 대충 간추려가지고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되게 이 작품에 대해서 되게 흥미롭게 생각하면서 이제 테미데르와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했고,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한테 들은 테미데르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비슷한 점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한번 이제 이 두 개의 이 작품을 비교하면서 어떤 식이 라노벨식으로 쓰는 거고 어떤 식이 좀 더 판타지와 아니면 일반 소설에 가깝게 쓰는 것인가라는 부분을 한번 분석해보고 바라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야기 전반에 깔려있는 주제는 권력 평등으로 저는 이제 인식을 하고 이 작품을 이제 마지막에 감상으로 느끼게 됐는데요. 일반적으로 인간의 평등에 대해서 보통 이제 소설이나 여러 기타 문학 작품들이 많은 이야기를 남기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라노벨은 언제나 이제 다른 리얼리즘에 살고 있다고 하죠, 보통은.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이런 인간 평등이란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이 부분이 제가 좀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드래곤이라는 존재에서 이거를 찾겠다고 가져왔다는 점이죠. 먼저 이게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같은 인간을 두고도 지금 21세기 현재에도 이제 인간에게 평등이라는 문제는 되게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죠. 지금 우리나라 현실만 봐도 과연 평등적으로 이렇게 돈을 나누는 게 과연 올바른 일인가? 그러니까 사회주의냐 이제 자본주의냐라는 문제를 넘어서 인간은 어디까지 평등해야 되고 어디까지 차별받아야 되냐라는 문제가 있죠. 알고 보면 생각보다 경쟁이라는 거는 되게 기회 평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기회 평등 같은 것도 어쩌면 환상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죠.
이 세상에 애초에 평등한 사람은 없었고 사람 위에 사람 없다, 사람 아래 사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사람 위에 사람은 있고 사람 아래 사람도 있죠. 그러면서 볼 때 과연 평등이란 게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평등은 확실하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 소설을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다는 점이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이거를 드래곤에서 가져왔고 그걸 라노벨식으로 풀었다는 점이 저는 되게 인상 깊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드래곤에 대해서 이 소설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설정을 확인해 보아야 되는데요. 이제 드래곤은 이제 이 소설에서는 최강의 생물로 나옵니다. 하지만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피가 필요한 걸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드래곤은 처음에 드래곤이 인간을 잡아먹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인간이 점점 발전을 하면서 이제 인간이 이제 드래곤을 점점 이제 귀속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역사는 하나의 이제 흥미로운 부분으로 던지고 있죠. 근데 여기서 도출되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인데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과 이성적으로 이를 이용하려는 심리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건 당연히 최강의 생물에 대한 두려움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언제나 공포 속에서 이제 살아왔던 생물입니다. 지금마저도 미래에 대한 공포에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더없이 큰 존재, 그러니까 인간 이외에 이제 뭐 자연이라던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미신에 의해서 많이 조종당하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 21세기 현재도 여전히 인간은 두려움에서 살 수밖에 없고, 그거를 이 작품에서는 되게 드래곤이라는 이제 존재를 이제 대표를 해서 그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점이 이제 서양 근대 자연관과 흡사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서양 자연과는 동양 자연과는 좀 틀립니다. 동양 자연과는 이제 인간은 자연의 하나의 부속품이고, 부속품이라고 보기보다는 자연에 속한 하나의 이제 생명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과 어우러져 사는 게 바로 동양 이제 자연관의 주된 이제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에 비해서 서양 근대 자연관은 조금 다릅니다. 서양 근대 자연관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거는 인간은 자연과 어쩔 수 없이 대립할 수밖에 없고, 인간은 자연을 자기의 좋게 활용해야 이용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정복하고 그걸 이용해가는 과정이었고, 그거가 바로 역사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네,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복잡한 얘기까지 들어간다면 좀 더 세세한 부분이 달라질 수 있지만 전제적 가닥을 잡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국주의 문제가 거기서 도출되는 거고, 거기서 식민화가 나올 수도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인간이 드래곤을 이제 똑같이 자연을 이용하듯이 이제 두려워하지만은 그거를 이제 알아감으로써 이제 인간화 시켜가는 과정. 그러니까 드래곤을 이제 종속화 시켜가지고 병기로 사용하는 과정이 인간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개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처음에 강아지 개 말씀하는 건데, 강아지들은 원래는 이제 자연 속에서 이제 야생 동물로서 원래 살아가고 있었죠. 근데 이거를 인간들이 길들임으로써 인간만의 개로서 다시 탄생시킨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이제 예시를 하나 더 들자면 식물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제 먹는 그러니까 쌀이라고 할 수 있죠. 쌀도 원래는 야생에서 자라던 생물을 이제 인간이라는 이제 그 마당으로 가져온 거죠, 말 그대로. 네, 농사라는 걸 통해서 인간화시킨 겁니다, 말 그대로. 네, 그렇게 해서 벼가 인간에게 재배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성질로서 바뀌어 가가지고 지금의 우리가 쌀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드래곤이라는 거를 이제 풀어냈다는 점에서 되게 이 작품을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이제 심리를 기반으로 이제 하는데 무엇보다 후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래곤을 이용한다는 면이 있어요. 이게 오히려 이제 이해하기 쉽고 재밌어야 하는 라노벨에 이제 맞춘 좋은 방향성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앞쪽에 두려움에 맞춰졌다면 아마 대립 구조로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라노벨도 이런 라노벨이 있는 걸로 기억해요. 드래곤과 이제 인간의 판타지에서 많이 느낀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좀 더 이걸 병기로서 이용한다라는 부분으로 좀 가니까 좀 신선해지는 면이 있어요, 나름. 그래서 라노벨로서의 특징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게다가 후에 나타나게 되는 주인공의 과거 이야기에서 행동의 정당성과 비극성을 심화시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 소설 끝에 반전을 아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는데, 저는 솔직히 그 시야의 이제 이야기는 어느 정도 짐작을 했습니다. 중간 넘어갔을 때 시야가 이제 피를 반반 이었구나라는 건 어느 정도 이제 그 눈치를 깠는데, 근데 마지막에 설마 주인공마저도 그럴지는 진짜 상상도 못했고, 주인공이 이제 그
사랑이 아닌, 개인적인 사랑이 아닌 가족의 사랑으로서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강할 수 있는 존재로서 한다는 게 되게 개연성이 되게 맞았어요. 그리고 이 소설을 읽게 하는 그 뭐랄까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 부분에 특히요. 독자를 하여금 이제 감정을 동하게 막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 작품은 되게 이런 부분에서 집중을 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정리를 하자면 드래곤은 병기고요. 이제 문제는 드래곤이 인간과 흡사하다는 점이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병기가 이제 핵이라고 할 수 핵을 예로 들 수 있는데 핵에는 감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에 따라 사용되고 그리고 도구에는 아무런 그 죄책을 물을 수가 없는 게 없고 거기다 탓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감정이 없기 때문에 뭔 소리를 들어도 상처를 받거나 또는 뭐 처우가 나빠진다는 걸 생각할 수 없는 게 바로 도구라는 거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드래곤은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도구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도구라고 하기에는 감정, 생각 그리고 생김새마저도 인간과 흡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서 문제가 발생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평등만의 얘기로서는 얘기할 수 없는 문제마저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과연 인간은 어디까지 다른 존재에 대해서 평등하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한계점을 어디까지 설정할 수 있냐라는 거를 우리에게 이제 던져주는 거죠, 문제를. 말 그대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걸로는 이제 미래에 나중에 AI가 나오게 된단 말이죠. 지금 알파고 얘기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로봇이 인공지능을 갖게 된다면 이제 인간처럼 감정을 갖고 있고 만약에 생각을 갖고 있다면 과연 인간은 얘들을 아무 그 노예 부리듯이 부리는 게 과연 정당한 문제일까라고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왜냐면 솔직히 다를 게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과거에 흑인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흑인을 차별했죠. 과거에 이제 우리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서양이 이제 흑인 노예를 이제 차별했던 건데 흑인은 단순히 인간과 그러니까 같은 백인과는 색이 다르고 그리고 살아온 곳이 다르며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를 뿐입니다. 근데 과연 이게 평등하지 않은 존재라고 여길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갖게 됐죠. 그런데 만약 이거를 좀 더 확장시켜서 AI로 가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AI도 인간과 다른 식으로 태어났을 뿐이지 인간과 같이 생각하고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얘들은 우리보다 낮은 존재이고 과연 우리가 막 조종해도 되는 존재일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죠. 외계인이 나타났을 때는 더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과연 외계인마저도 우리가 그들을 이제 평등하게 대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존재로 대해야 될 것인가도 되게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걸로 이제 나온 영화 중에 하나가 이제 아바타라고 할 수도 있죠. 네, 어쨌든 그럼으로써 이제 인간이라는 규정이 얼마나 허상인지 한번 보여주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인간적인 게 무엇인가라는 것도 생각해 보도록 하죠.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적이어야 된다는 말을 했을 때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따뜻해야 되며 그리고 이렇게 기계와 비교하게 되는데 오히려 병기로 치는 드래곤이 좀 더 인간에 가깝고 그거를 대하는 인간이어야 될 인간적이지 못한다는 그런 이렇게 좀 모순적인 그런 면도 좀 이 작품에서 드러나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데 이거에 그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도 대단하다고 보는 게 결국 평등해진다고 이제 만약에 결론을 내린다 하더라도 인간은 잠재적 두려움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결국 드래곤은 인간보다 힘이 강하고 근데 그걸 같은 존재로서 여기지게 된다면 과연 드래곤이 변심을 하게 되면 인간은 그때야말로 이제 인류 멸망에 이제 다가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간은 결국 이 차별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이 드래곤을 자기식대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차별이라는 도구를 끝까지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거를 나중에 이제 이 드래곤 카르타가 과연 이 시타를 과연 풀어낼 수 있을까라는 점이 저는 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도 이거를 풀어낸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주목해가지고 다음에 한번 또 리뷰를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뭐랄까 이 도구라는 이 차별이라는 도구가 없이는 약한 인간이 과연 이 유용한 도구를 쉽게 놓을지는 솔직히 좀 회의적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의 과연 그 꿈은 이루어질까라는 게 좀 아쉽다는 부분이고 좀 뭐라고 해야 할까요?
비극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나요? 네. 어쨌든 이 이야기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비극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 지금부터 약간 우울해지는 면도 있어요. 1권밖에 안 됐는데요. 네. 어쨌든 네, 그렇게 저는 이제 좀 더 심화해서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고 이걸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이제 작품 이제 평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먼저 좋았던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았던 점은 이제 깔끔한 진행입니다. 앞서 제가 이렇게 말했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심화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이제 던져줬는데 이거를 되게 이야기에서는 되게 깔끔하게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굳이 이제 작품 속에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독자로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복선이나 이제 부분들을 적당히 넣어줌으로써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줬다는 부분에서 정말 대단한 작품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라노벨에서 중요한 거는 이 캐릭터입니다. 라노벨이 다른 작품군과 다른 이제 점에 대해서는 이제 그 게임적 리얼리즘이라는 책에 이제 기반에 둬서 얘기를 하자면 캐릭터 소설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노벨은 판타지 소설과는 다르고 그렇다고 일반 소설과는 또 다른 차별점을 갖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캐릭터를 어떻게 쌓냐가 중요한데 이 캐릭터 중에서 이제 메인 주인공의 시야를 정말 잘 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뭐랄까 이런 그 캐릭터성을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는 다른 라노벨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거를 되게 작가 나름의 방식으로 깔끔하게 풀어냈고 그리고 재밌게 풀어냈으며 라노벨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성에 관련하지 않고 그러니까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두 다 재밌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글로써 장면 구성이 되게 좋았는데요. 조금 이제 수위가 높은 신이라던가 아니면 좀 이제 전투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좀 일방적인 일상적인 얘기 부분들에서도 뭐 이제 장면을 어떻게 이제 놔야 되고 구성 자체가 되게 좋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과거 이야기를 이제 집어넣는 장면은 정말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되게 이제 저도 이제 글을 쓰는 입장에서 되게 배울 점이 많은 걸로 봤습니다. 근데 이제 언제나 제가 이렇게 좋았던 점을 얘기하면 이제 좀 아쉬운 점도 얘기하게 되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좀 그러니까 이건 저만의 생각이고 다른 분들은 별로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 건데 리비아 교수의 이제 욕설 부분이 처음 나와요.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뭐랄까 이질감을 느꼈다고? 아니요, 이질감이 낯설게? 아니요, 낯설게도 좀 그렇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좀 제가 어이가 부족해가지고 표현할 수가 없는데 조금 마음이 꺼려져요. 그러니까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서 좀 바꿨으면 하냐면 그러니까 좀 더 그러니까 유려하게 풀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욕을 쓰는 것도 나름 캐릭터 만들기라는 것도 괜찮은 방식이긴 해요. 확실히 이 리비아 교수가 이 욕설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말투가 되게 격하고 한 말투긴 하지만 오히려 이런 격한 말투 속에서 어머니 같은 캐릭터를 느낄 수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욕쟁이 할머니 같은 느낌이에요, 나름. 근데 이거를 느끼기에는 좀 여기 좀 노골적인 면이 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다른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욕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 사용으로 해서 이제 좀 유려하게 풀어가는 게 어땠을까라는 게 좀 아쉬워요. 그런 걸 좀 잘한 게 이제 이금영 작가님의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를 보면 이제 거기 이제 캐릭터 중에 하나가 이제 좀 격한 발언을 하는 캐릭터가 있어요. 선도위원으로 나오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캐릭터의 이제 그 말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욕하는 것 같은데 들어보면 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욕은 아닌데 욕하는 것 같이 들리게 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되게 웃기게 쓴단 말이죠. 오히려 그렇게 쓰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걸 좀 더 진지하게 썼다면 좀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게 저의 좀 아쉬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작가님께서 끝까지 끌고 가신다고 한다면 저로서는 할 말이 없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부분에서는 이게 좀 더 유려하게 풀었으면 아마 이 작품이 좀 더 제가 읽기에는 유려하게 흘러가지 않았을까 좀 생각되게 됩니다. 다음으로서 이제 엘리의 존재성이 문제인데요.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할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1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주인공은 엘리인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 드래곤 카르타는 전체 이야기의 이제 중심축을 이제 시아와 이제 선우의 얘기가 이제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 엘리의 캐릭터성이 되게 부족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솔직히 1권의 내용에서만 끝나는 그런 캐릭터로서 끝나는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솔직히 만약에 되게 단순하게 봤다면 이 엘리라는 캐릭터가 2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별로 놀라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있어도 그렇게 크게 얼마나 존재성이 부각되냐가 좀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이제 이름을 가진 캐릭터를 만들어 집어넣었다고 해도 과연 엘리가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뭐 거기 안에 들어가는 속성 뭐 자체는 되게 라노베에서 되게 흔히 볼 수 있는 속성이긴 합니다. 뭐 되게 천연이고 그리고 얼빠진 그리고 무능력하고 그리고 너무 무능력한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주인공하고 이제 유일하게 조금 캐릭터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주인공하고 이제 연결되는 그러니까 작품의 팬인데 이제 알고 보면 작가는 주인공이다. 막 그런 점은 조금 관계 구도가 좀 재밌긴 했는데 그거 빼고는 솔직히 이 그녀가 그러니까 엘리가 갖고 있는 캐릭터성이 무엇인가라는 게 좀 의문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그 찰리 초콜릿의 말에 의하면 이런 엘리의 존재가 원래 신스틸러라고 하죠 영화에 이 신스틸러 같은 그런 정도의 이제 그 부각되는 그런 이제 캐릭터성을 가져야지만 아마 이 작품이 좀 더 완성도가 높아질 텐데 그 점이 제가 좀 부족하다고 하니까 되게 아쉽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의 캐릭터를 좀 더 다음 권에서라도 이렇게 독자성을 가질 수 있는 게 이제 있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엘리라는 캐릭터 자체가 과연 의미를 얼마나 가질까라는 게 이 작품의 좀 아쉬운 점이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깊게 심화해가지고 이 드래곤 카르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장점을 뽑아봤고요. 그리고 단점도 몇 개 뽑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드래곤 카르타에 이제 총평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 나름대로의 또 언제나 별을 매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제가 이제 드래곤 카르타에 매긴 점수는요. 네, 10점 만점에 9점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평은 이제 어려울 수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라노벨 느낌을 잘 풀어낸 소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 세세한 부분에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뭐 엘리의 캐릭터성이라던가 아니면 뭐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리비아의 이제 욕설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유려한 방식으로 이제 능숙하게 풀어냈다면 좀 더 좋은 작품이 됐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벼운 마음으로 보고 많은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들어가서 무거운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작품은 참 독자를 되게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작가가 나름의 실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름 주목되면서 1권의 완성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게 과제로 남는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이 작가님께서 되게 예전에 한번 당선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재당선된 게 이 작품이고 그리고 이제 한 2년 가까이를 준비하신 걸로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온 작품이기 때문에 완성도가 그만큼 되게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앞으로의 작품에서도 과연 이 완성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게 그러니까 아직 인터넷 연재분 같은 게 있다고 하는데 그걸 아직 보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작가님께서 과연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가 좀 이제 주목이 되면서도 이제 좀 걱정으로 남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님께서는 언제나 제 개인적으로 발음으로써 건필하시기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제 드래곤 카르타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고요. 그의 사항들은 이제 참고 자료는 이제 네이버 MTN 카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보 언제나 얻고 있으며 전보다 이제 더 많은 얘기를 듣고 싶다면 아마 이 카페로 가셔가지고 얘기를 들어보시는 게 그러니까 읽어보시는 게 아마 더 좋은 그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이제 드래곤 카르타를 여러분들께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이제 장점과 단점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총평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야기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다음 영상은 또 어떤 걸로 여러분들께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에도 되게 생각보다 좋은 작품 하나를 또 읽게 되어서 참 좋았던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이거를 써주신 서시연님께는 다시 한번 이제 이런 작품을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좋은 작품 계속 써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 뭐랄까 저희 리뷰 언제나 시청해주시는 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라노베를 말하다나 또는 반페이지 리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네요. 네, 지금까지 드래곤 카르타 리뷰를 했던 천황마였고요. 다음에 또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